얼마 전 유럽 남부 천문대의 VLT를 이용해서 우주의 시공간에 뚫린 구멍을 추적하던 국제연구팀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주변의 시공간에 구멍이 뚫려 있을 수가 있다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 위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며 생기는 결과이며, 그 정도는 물체의 질량과 밀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만약에 질량이 크거나 밀도가 높으면 시공간이 더 크게 휘어지게 되고, 이 휘어진 시공간을 빠져나오려면 더 높은 가속도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시공간이 너무 많이 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을 보다가 특정 질량과 밀도를 가진 물체의 중력장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계 질량이 존재함을 알아냈고, 이를 슈바르츠 실트 한계 질량이라고 명명을 했죠.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무엇도 빠져나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론상의 물체,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검은 구멍처럼 보일 것으로 생각했던 이 물체를 블랙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많은 블랙홀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지만, 사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는 너무나 이상한 물체입니다.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홀은 시공간에 구멍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성간 탐사를 하다가 보이지도 않는 블랙홀에 다가가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블랙홀은 흔하게 생기지 않고 강한 X선을 방출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왔죠. 지금까진 말이죠. 얼마 전 유럽 남부 천문대의 VLT를 이용해서 우주의 시공간에 뚫린 구멍을 추적하던 국제연구팀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주변의 시공간에 구멍이 뚫려 있을 수가 있다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VLT를 이용해서 6년간 소형 블랙홀을 추적하던 국제연구팀은 은하수 밖에서 항성질량 블랙홀로 알려진 휴먼 블랙홀을 발견했고, 이는 은하 외부에서 감지된 최초의 항성질량 블랙홀입니다. 항성질량 블랙홀은 우리가 흔히 보는 블랙홀 사진의 초대형 블랙홀과는 달리 태양 질량보다 9배에서 25배 정도 되는 말 그대로 항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입니다. 은하 중심의 블랙홀들은 태양 질량보다 수백만 배에서 수억,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진 걸 생각을 하면 매우 아담한 사이즈의 블랙홀이죠. 이런 소형 휴먼 블랙홀의 발견이 무서운 건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진으로 확인을 했던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 궁수자리 A 블랙홀은 아무리 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해도 태양 질량의 430만 배에 해당하는 중력과 주변의 많은 가스구름 때문에 이들의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고 강력한 X성도 방출해서 존재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블랙홀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항성질량 블랙홀이 정말로 많이 있다면 대부분 중력도 작고 주변에 아무런 물질이 없는 진공에 있게 되면 빛이나 X성도 방출하지 않으며 그 존재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연구팀이 이를 발견한 것도 블랙홀 주변의 동반성 움직임 덕분에 확인을 했을 뿐이고, 이미지는커녕 X선이나 그 어떤 블랙홀의 직접적인 시그널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까지는 이론상 강력한 초신성 폭발로 항성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블랙홀이 발견이 된 VFTS-243은 초신성 폭발이 전혀 없이 블랙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주기율성이나 거성이 병합이 되거나 어떠한 특별한 조건에서 중심부의 밀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서 항성질량 블랙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죠. 즉, 이게 사실이면 기존의 이론보다 우주에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어쩌면 우리 은하에 별보다도 블랙홀이 많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거기다가 블랙홀이 극도의 휴먼 상태일 경우 이미 태양계에 들어와서 태양이나 지구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해도 바로 근처까지 와서 중력렌즈 효과로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주에 항성질량 블랙홀이 널려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볼 수도 없고 현대 물리학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칠 것처럼 보이는 이 항성 질량 블랙홀이 얼마나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현대 물리학의 최대 난제인 암흑물질의 해답이 될 수가 있다는 가설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은하나 우주의 은하들은 그 밝기로 예측되는 항성의 질량보다 훨씬 더 큰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측이 되는 항성 질량보다 훨씬 더 큰 이 중력의 기원이 미스터리여서 암흑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만약에 우리 은하 내에 수백억 개의 항성 질량 블랙홀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 은하의 중력이 강한 이유가 암흑물질이라는 미지의 물질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관측할 수가 없는 블랙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측 못한 블랙홀의 중력이 부각되어 일어난 해프닝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VFTS-243 블랙홀의 초신성 폭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과거에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연구팀 주장대로 생각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항성 질량 블랙홀이 우주에서 만들어진다면 우주 전체의 질량 중에 항성보다 블랙홀이 차지하는 질량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만큼 항성 질량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